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10월의 급등 기회입니다. 모르면 안 되는 저평가 대장주 최초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150명이고요. 현재 10,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은 상태고 여러분들에게 좀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좀 많은 종목들,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딴 거 안 바랍니다. 도움 받으시고요. 저희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만 남겨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댓글 꼭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증시 자체가 사실상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 10월에 우리가 급등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증시가 반등이 더 나와야겠죠. 지금 증시가 최근에 급락세를 만들어주고 바닥에서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갈까?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항상 여기서 제일 문제는 부채 한도 협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채 한도 협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의 부채가 22조 달러를 넘으면 안 되는데 2019년부터 넘어도 된다. 언제까지? 2011년도까지. 근데 2011년도에 연장이 안 되면 채무 불이행이 되게 되고 그럼 파산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이만큼의 리스크는 대한민국한테 치명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언제까지 10월 18일까지 기한을 줬기 때문에 그 전에 해결을 해야 되고 그 전에 해결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증시에는 급락이나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증시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부채한도 협상이 어떻게 됐는데 라고 한다면 부채한도 협상이 어느 정도 끝내갑니다. 급한 불 먼저 끄자. 미국 상원 부채한도 임상 상향 법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걱정을 하고 좀 리스크라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채한도를 오는 12월 초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7월 말 부채한도 적용 유예 시점이 종료된 이후 비상수단으로 재원을 조달해온 정부의 채무 불이행 발생 예고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자 그간 공방을 좀 벌였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두 번인가 빠꾸시켰습니다. 아, 싫어, 연장하지 말자 그랬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극적 합의를 해서 오는 12월 초까지 한시적으로 상향을 하는, 일단은 세상 임시 예산안 만큼이나 어느 정도 불을 꺼놓은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12월 3일까지 정부 한도 부채를 4,800억 달러 상향 조절하는 법안을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가결이 됐고요. 현재 28조 4천억 달러 수준인 연방정부 부채는 28조 9천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늘릴 수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대략 5천억 달러 정도 더 늘릴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뭐 10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10월 18일까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12월로 미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안이랑 똑같이 가버린 겁니다. 2022년 예산안 가결이 안 났거든요. 아직 안 나고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돼서 연말까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 마찬가지로 이번에 부채한도 협상 같은 경우에도 올해 12월까지 미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이랑 부채한도랑 같이 가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언제? 12월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악은 우리가 넘어갔다.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고 지금부터 우상향이 나온다라 보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큰 급락이 나오기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위기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위기를 넘어선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찍어야 되냐?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행히도 부채한도 협상 끝이 났고요. 첫 번째는 봐도 위드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위드 코로나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말 뭐 위험한 리스크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위드 코로나 선언을 했을 때 증시가 상승하거나 반등 나오는 경향이 큽니다. 왜? 위드 코로나라는 게 뭡니까? 백신 맞고 하면은 그냥 기존대로 뭐 인원수 모이거나 아니면은 뭐 사실상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 가게들 또는 뭐 소상공인들 또는
뭐 사실 우리가 가는 식당들 시간 제한이라든가 이 모든 걸 풀어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백신 맞으면은 코로나 걸렸으면 치료하고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코로나가 이제는 감기급으로. 왜냐면 독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독감이 위험하긴 하지만 백신 맞고 하면은 그렇게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매년 돌아오는 독감이고 매년 우리는 백신을 맞는다.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도 비슷하게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정은경 3달 9일부터 위드 코로나 가능 11월 9일이죠.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안전한 발표는 아닙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일은 위드 코로나가 이르면 11월 9일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단계적으로 회복 가능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드 코로나 할 수도 있어요 했는데 11월 9일부터 할 수 있어요 한 건 처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묻는 강기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11월 9일부터 시작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는 25일, 그러니까 10월 25일쯤이면 국민 70%고 11월까지면 약 80%가 넘어가는 수준의 백신 접종이 진행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원래 추석 전에도 10월 말까지는 약 80%가량의 코로나19 백신, 그래서 뭐 거의 백신 접종이 끝나는 그런 수준까지 만들 수 있다 얘기했고요.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의 접종률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2주간의 항체 형성 기간이 끝난 다음 달 9일부터 방역 체계 전환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접종률 같은 경우는 충분히 2차 접종까지 해서 70%가 달성이 되면이라는 거예요. 안 되면 좀 늘어날 수 있지만 어쨌든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이고, 이 위드 코로나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했습니까? 인원수가 모일 수 있다라는 거야. 물론 식당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고 싶었으면 못하던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콘서트죠. 옛날에는 뭐 싸이 흠뻑 쇼라든가 정말 시작하면은 바로 매진되던 게 아니면 아이유 콘서트라든가 뭐 사실상 최근 들어가지고 BTS가 뭐 했습니까? 방방콘이라고 했죠. 방구석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라고 해서 방방콘을 했었는데 이거를 유튜브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참여는 못하는, 하지만 돈은 내고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스트리밍 진행했는데 이제는 진짜 콘서트가 가능한 시점이 온다라는 거예요. 백신만 맞았다면은 가능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드 코로나로 살아나는 엔터주, 공연 재개 시 콘서트 수익 30% 이상 올라간다. 이게 콘서트 수익이 얼마나 냐면은 몇백억씩 납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콘서트를 안 하면 손해예요. 근데 당연히 뭐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익을 챙기긴 했지만 이게 오프라인 콘서트만큼이나 이익이 되는 게 없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미국 오프라인 공연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터주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의 오프라인 공연 개최가 늘어나면서 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 오프라인 공연이 진행이 되면은 수익이 30% 이상 늘어난다. 500억이었으면은 약 150억 이상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M 등등등 이 엔터주의 주가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하이브 전 빅히트죠. 11월 27일, 8일, 12월 1일, 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LA 오프라인 공연이 열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총 31회 오프라인 공연을 통해 130만 명의 관객을 모집을 했습니다. 사실상 방방콘에서 약 100만 명 정도가 봤거든요. 방방콘에서. 그때 매출액이 몇백억씩 났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오프라인 콘서트는 몇백억이 아니라 약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수준이 다르죠.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매출 수준이 너무 다르다. 물론 들어가는 비용도 많겠지만 수준이 다르다. 몇십 배 이상 차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최근 대중음악 공연이 재개가 되고 있고 아직 콘서트를 재개할 수 있는 국가가 미국 등으로 제한적이지만 접종률이 높아지고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공연 재개도 많이 한다. 대한민국도 그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 업계는 공연이 불가능해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간에서 아티스트의 IP를 활용해 다양한 수익 창출했는데 그중 하나가 팬 플랫폼인 위버스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뿐만 아니라 방방콘이라든가 아니면은 메타버스, 실제로 로블록스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웨이브라는 걸 통해서 가상 콘서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몇 명씩 모였냐? 뭐 3천만 명씩 모이고 막 이랬어요.
엄청 많이 봤죠. 그 정도로 많이 모이긴 했지만 오프라인 하는 만큼 매출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방탄소년단 콘서트가 뭔데? 라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방탄소년단의 격경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 정상을 차지함과 동시에 미국에서 2년 만에 오프라인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콜드플레이와 협업으로 다시 핫백 정상에 올랐고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서 첫 1위를 거뒀습니다. 피처링에 참여한 세비지 러브 리믹스 버전, 앨범 B의 타이틀곡 라이프 고즈 온이 정상을 거머쥐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빌보드 천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싱글곡인 버터는 세계적인 신도름을 낳았고, 6월 5일자 차트에서 1위로 신규 진입한 이래 7주 연속 1위를 지켰고, 7월 24일 차트에 자신들의 신곡인 퍼미션 투 댄스, 아까 콘서트 이름이랑 똑같죠, 1위를 내주고 9월 31일 8월 7일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에 다시 물러났다가 다시 1위에 올라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그냥 빌보드를 졌다 폈다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격경사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콘서트를 진행한다는 거죠. 빌보드에 끝나지 않고 이제 아까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LA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11월 27일, 28일, 12월 1일, 2일 로스앤젤레스 열릴 예정이고요. 2년 만에 오프라인 공연이기 때문에 아까 매출액 얼마? 5천억 이상 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이브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라든가 움직임을 우리는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일단은 하이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하이브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뭐뭐 있습니까? SM도 있죠. 누구 있습니까? JYP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유명한 연예인들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SM엔 누가 있냐면은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있습니다. 상당히 최근 넥스트 레벨이라는 미국 노래를 사가지고 자신의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가 대박이 났던 걸그룹인데, 에스파 첫 앨범 선주문 40만 장 예상 못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앨범이 좀 대박이 난 거죠.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앨범 선주문량이 40만 장이 넘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다. 그래서 에스파의 카리나는 5일 첫 미니 앨범 세비지 발매 기념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앨범은 처음 발매하는 거라 반응이 뜨거울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발매 전부터 40만 장이 팔렸다라고 얘기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파도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고, 에스파가 SM입니다. 그리고 JYP의 트와이스도 지금 콘서트를 열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정 정해지면 발표를 하겠다는 거죠. 원래는 뭐예요? 안 한다, 하지 않겠다, 발표하지 않습니다 였지만 지금 뭐다? 정해지면 발표하겠다,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체조 경기장 대면 콘서트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에 소속사가 일정이 정해지면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어 지역 확대는 미주 쪽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미국이랑 비슷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트와이스는 미국 동부 기준 첫 번째 영어 싱글 더 필즈를 발매를 했고, 뮤직비디오 말미에는 올해 데뷔 6주년을 맞은 트와이스가 11월 중 세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하고 네 번째 투어를 준비 중이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뭐 아이튠즈 송 차트 1위, 애플뮤직 톱 183위, 스포티파이 글로벌 200 차트에서 65위로 진입을 했고요. 상당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일단은 중요한 거는 콘서트를 돌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일정과 방식은 곧 발표를 하겠다라 밝혔습니다. 그래서 BTS뿐만 아니라 트와이스도 준비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 우리는 이제는 엔터 관련주가 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엔터주를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가 일단 방탄소년단이 콘서트가 제일 크잖아요. 하이브죠. 그 다음에 당연히 JYP 엔터입니다. 트와이스가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앨범에 때 에스파, 그 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하이브를 좀 잠깐 보면은, 하이브가 최근에 주가 상승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콘서트 또는 이 앨범 내는 이슈로 주가 올라갔는데, 최근 눌렸다가 다시 주가 반등이 좀 나아지고 있죠. 콘서트 전까지는 저는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일단 30만 원 이상 보는 걸로 하고요. 저는 우상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한다면 더 큰 상승세 좀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엔터주 관심 있게 보고요.
두 번째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시작하는 여행주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행주 관심을 좀 가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시장 밀렸죠? 이번에 여행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시장이 밀리면서 다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달 15일부터 격리 없이 싱가포르 여행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여유라든가 점점 더 사실상 여행을 다닐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으면 정부가 싱가포르와 다음 달 15일부터 여행 안전권역 트래블 버블 시행에 합의를 했습니다. 원래 트래블 버블을 시행한 데가 사이판이었죠. 근데 이번에 싱가포르도 했고요. 그래서 여행 안전권역은 방역 관리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 그러니까 서로 믿음이 있으니까 서로 여행 가자라는 거예요. 서로 알아서 잘 관리할 거 아니에요. 나 믿을게요라고 하는 거고. 합의 내용을 보면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여행객은 상대국을 방문할 때 격리 없이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아까 얘기했죠. 6월 30일에는 사이판과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사이판이 이번에 1000명씩 여행 가고 있죠. 그래서 현행은 이제 7일 자가격리 의무가 있었지만 백신 PCR 검사 음성이 뜨거나 또는 백신 접종 완료가 되면은 격리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PCR 진단검사 3회인데 진단검사 절차 별도 공지 예정이고요. 14일 시설 격리 의무가 있었으나, 그러니까 왔다 갔다예요. 서로 다른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PCR 진단검사를 이제 2, 3회 하지만 일단은 백신 맞았거나 PCR 검사 음성이 있으면 격리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좀 믿고 가자 이런 마인드로 가고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국의 여행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그 대신에 PCR 진단 키트고요. 분자 진단 키트로 받은 검사지입니다. 입국 후 확진 시 코로나 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 보증 보험 증서, 비자 등 필요한 서류를 소지를 하면은 어느 정도 뭐 서로 긍정적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트래블 버블이 계속해서 위드 코로나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여행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좀 가자. 그래서 누가 여기 종목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여행이 유럽 여행 정상 판매 진행하고요. 3일간 유럽만 851명 예약을 받았습니다. 보시면 이 여행사는 참조행 여행이 지난 5일 가을 당장 떠날 수 있는 유럽 여행 베스트 5를 발표를 하고 코로나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유럽 여행 상품 정상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여행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원래는 뭐 아까 사이판 뭐 이런 거 했지만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1개국만 9일에서 10일 동안 돌아보는 한나라 일주 상품 4개와 체코와 오스트리아 2개국을 9일 동안 여행해주는 일주 상품 1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예약자로 보시면 하룻밤 동안 409명이 올렸고 다음 날도 이어져 247명, 총 따지고 보면은 8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약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매 금액은 뭐 14억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엄청난 매출은 아니지만 사실상 매출액으로 따지자고 본다고 한다면은 2019년 10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 예약자와 비교했을 때 약 50% 정도다. 회복세가 빠른 거죠,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2020년도에는 3명이었습니다. 몇 배입니까? 네? 3명에서 갑자기 850명이 됐어요. 1년 만에. 그럼 몇 배가 뛴 거예요. 솔직히 2019년 10월에 50%만 돼도 잘 된 거죠. 상당히 기대감이 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베스트 5 상품 외에 뭐 독일과 터키, 두바이 등 여행 상품에도 쏟아져서 10월, 11월 25개 날짜 출발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쨌든 간에 1회 접종률 60에서 80%, 완전 접종률도 대부분 50%를 넘어선 곳으로 가는 거고, 결국 핵심은 백신을 많이 맞은 곳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여행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어때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투어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위드 코로나 시작하면 가야 됩니다. 여행 레저 플랫폼 여기어때가 온라인 투어의 지분 인수를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온라인 투어의 지분 약 20%, 향후 추가 투자를 위한 콜옵션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밝혔고요. 그 다음에 뭐 실시간 항공 엔진 예약과 뭐 시스템으로 2000년에 설립을 했고, 그다음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는 해외로 갈 수 있게끔 여기어때가 투자를 한 상태다. 위드 코로나 이후에 해외 시장에 베팅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여행 레저 시장에 집중한 여기어때가 해외 여행을
주도한 온라인 투어는 서로 중복되는 영역이 없어서 서로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지금 다 해외로 가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기하는 게 여행주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움직인 게 노랑풍선이 제일 많이 움직였고요. 그다음 방금 기사에 나왔던 참 좋은 여행 관심 가져야 되고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행기 여행 비행기 관련주 해야 돼가지고 뭐 아시아나 항공, 그 다음에 대한항공, 그 다음에 이 티웨이 홀딩스 관심 있게 뭐 에어부산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뭐 대표적인 것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노랑풍선을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다가 시장이 빠지면서 어제 눌렸습니다. 근데 큰 눌림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이라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이 구간에서 반등세가 한번 나와줄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여행도 마찬가지겠죠. 최근에 흐름은 나쁘지 않았는데 보시면 바닥에서 추세가 상승 나오는 부분이었죠. 근데 최근 시장 빠지면 눌렸습니다.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충분히 이번에 이슈 받으면서 위드 코로나 기대감으로 반등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좀 급등이 많이 나왔는데 시장 빠지면 많이 눌렸죠. 오히려 뭐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눌림목을 좀 긍정적으로 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행 관련주고요. 이 위에는 엔터 관련주다. 우리 10월에 11월 9일까지 위드 코로나 이슈 이전까지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뭐 이런 종목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도 무료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나 뉴스, 시황도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 매매법, 그 다음에 뭐 기법들 모두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어플이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안에 애플은 앱스토어라고 있고요.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라고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셔서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되고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터치해서 들어오시면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니까 꼭꼭꼭 어플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이 어플 설치하시면 이러한 어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이제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 드리고 있고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시황, 급비 자료가 매매법, 테마주 전부 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주, 시황, 매매법, 테마주 다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상 추천주 같은 경우에도 10월 8일 추천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나서 충분히 이제 보시면은 애니플러스가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당일 급등 예상 종목으로 목표가를 열심히 달성하고 있는 상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LNF라든가 아니면은 최근에 뭐 A스토리라든가 이런 기업들 미리 드리고 나서 주가 뭐 20%씩 많게는 30%씩 급등이 나왔다. 그 종목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뭐 매매 추천주 매매 내역 보시면 여기 안에서 종목들 인성정보 43%, 대한광통신 15%, 뭐 LNF 65%다 직접 이 어플에서 무료로 드린 겁니다. 무료로. SK케미칼 12%, 19%, 28%, 15, 13%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주 무료로 올라오는 거 어떤 종목이 기대가 되는지 10월 제가 화요일 날짜 종목을 또 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 이 휴일이니까 바로 12일입니다. 10월 12일 날짜로 종목 올려드릴 거니까 12일 추천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시황도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0월 8일이죠. 8일 날짜 국내 증시, 해외 증시 무슨 이슈가 있는지 다 정리해드립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다른 뉴스 볼 필요가 없고요. 장전에 극비 자료에서는 이렇게 배당금이란 무엇인가, 테마주, 기술적 분석, 비토영어, 감자란, 테마주, 증자, 테마주 이뿐만 아니라 뭐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기본적 분석이라든가 자료들을 다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100% 무료입니다. 꼭꼭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10,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꼭꼭 댓글 달아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다음 영상, 다다음 영상 정말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꼭 기대해 주시면서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